안녕하세요. 마요회입니다.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초록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 이틀째인가요? 그 상승의 흐름은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일단 고무적인 것은 이때 5일날 바닥을 한번 찍은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 좀 그 상승의 흐름을 조금씩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좀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일단 요 하락 추세를 깨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요 하락 추세 선과 지금 이 21선이 뭐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요 21선, 그러니까 그 금액적으로 60.2K를 좀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그래도 그 반등의 시작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, 요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런데 지금 뭐 당장 이 60K보다 요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요때 이제 이 새로운 바닥 53.4K의 바닥을 찍은 이후로 지금 한 차례, 두 차례, 어제까지 해서 지금 세 차례째 이 58K를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원하게 또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지지선이었던 58K가 그 지지선의 역할을 해줬는데, 그런데 여기가 깨지고 난 이후로 지금은 이 선이 세 번째 두드렸는데도 뚫어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은 좀 강한 저항대의 역할을 또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당장의 그 흐름으로 볼 때는 요 58K를 좀 시원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인 뭐 21선도 뚫지 않을까, 이렇게 또 이 단기적인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뭐 약간의 그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저항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, 뭐 이런 움직임은 아무래도 이 독일 정부가 여전히 지금 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여파가 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것도 오늘 아침 나온 소식인데요. 뭐 여전히 지금 24시간 동안 3억 6,2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외부로 이체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매도 압력이 아직도 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독일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량이 23,900여 개 정도 되니까 요 물량이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는 한 보유량의 절반 정도를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절반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 한 고비는 좀 넘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이런 좀 매도 압력과 이런 약세장의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, 아마 요것이 또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. 그러면 요 기사를 또 한번 보여드리면 대략 한 12만 개의 비트코인 매도 압력으로 이것이 여름 내내 좀 지속이 전망이 된다 라는 또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어요. 그러면서 암호화폐 리서치 업계 애널리스트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불안정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10월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는데, 왜냐면 독일 정부와 마운트 곡스 상한에 따른 7만 5천 개에서 11만 8천 개 상당의 이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여름 내내 좀 이어질 수 있다,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분석뿐만 아니라 약간 좀 비슷하게 요 크립토컨트의 CEO 주기용 대표도 좀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,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채굴자 항복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, 역사적으로 일평균 채굴량이 연평균의 40% 수준에 도달할 때 카피출레이션, 그러니까 항복이 종료가 됐는데 현재는 72% 수준에 머물러 있다. 그러면서 향후에 2에서 3개월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는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푸엘 멀티플 지표를
첨부를 했는데요. 그런데 지금 요 기사가 잘못된 것이 일평균 채굴량이 연평균의 40% 수준에 도달할 때라고 해서 지금 채굴량을 언급을 했는데, 채굴량이 아니라 이 푸엘 멀티플이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채굴자들의 수익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 푸엘 멀티플 같은 경우는 이 채굴 수익, 채굴자들의 채굴 수익이 1년과 비교해서 현재 시점은 어떠하냐.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요 값이 1이 나오면 1년 정도의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고, 만약에 이 값이 4 이상이면 채굴자 수익이 크게 증가를 했고, 반대로 이 0.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채굴자의 수익이 크게 감소를 해서 이때는 이 카피출레이션, 항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. 요것을 또 말씀드리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기사에 말하는 것은 일평균 채굴량이 아니라 채굴 수익이 40%,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소수점 0.4%에 지금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요 40%로 표기를 한 것인데요. 어쨌든 지금 이 주기영 대표가 말하는 것은 현재는 72%, 그러니까 0.72 수준인데 0.4가 도달해야 이 채굴자들의 항복이 종료가 된다. 요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요것이 정말 사실인지 그 팩트 체크도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제가 요 푸엘 멀티플의 올체인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요. 그래서 현재 시점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거든요. 0.7이라고 써 있으면서 정확하게 좀 보시면 지금 7월 8일 기준으로 0.72, 그래서 조금 전에 주기영 대표가 72%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렇다면 과거의 사이클에서 이 반감기 이후로 채굴자들의 항복이 나왔을 때 이 푸엘 멀티플 값이 얼마까지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냐, 그것을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과거에, 그러니까 세 번째 반감기가 언제 있었느냐, 2020년 5월달, 그럼 2020년 5월달에 이 푸엘 멀티플 값이 얼마인지 또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대략적으로 이 2020년 5월 이때니까 그 값이 0.52.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여기가 지금 0.4거든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0.4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0.4 중반까지는 진입을 했어요. 그러면 두 번째 또 이 반감기를 체크를 해보면 두 번째 반감기는 2016년 7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. 그러면 2016년 7월 달이면 요때거든요. 그러니까 이 채굴자의 수익이 요 반감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, 그러면 요때 이 값은 어떠했느냐, 지금 보시면 거의 바닥을 찍었을 때가 2016년 8월 달 정도 되면서 그 값이 0.6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반감기 때는 뭐 0.4 이 구간까지는 뭐 도달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어떠했느냐, 그 시기가 2012년 11월 달쯤인데 그것도 체크를 해보면 2012년 11월이면 이때 이 채굴자 수익이 이때도 좀 급격하게 감소를 했는데, 그럼 이때 바닥의 그 값은 2012년 12월에 대략적으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0.6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0.4까지도 도달을 못했다라는 것인데, 그런데 현 시점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는 뭐 0.72까지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지만 얼마 전에 하락으로 실질적으로 최저값을 얼마를 찍었느냐, 지금 여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체크를 정확히 해볼게요. 지금 여기 보시면 며칠 전에 이렇게 새로운 바닥을 찍었던 이때에 지금 그 값이 7월 5일에 0.54까지 터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과거 사이클과 비교를 했을 때 반드시 이 채굴자의 항복이 0.4까지 도달하고 나온 것은 아니다. 그러니까 뭐 세 번째 반감기 때는 비슷하게 0.4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나머지 반감기 때는 0.6,
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0.6 수준에서 바닥을 찍고 이 항복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0.4까지 갈 필요는 없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 0.72, 그러니까 72% 수준에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0.54, 그러니까 54% 수준까지도 터치를 한 상황이다.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여전히 지금 이 100% 수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채굴자의 항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이 말은 일단은 팩트이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좀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, 그렇다면 뭐 정확히 뭐 진짜 2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이 예상보다 빠르게 뭐 1개월 뒤에 이 조정 장세가 끝날지 그것은 또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려면 이 한방이 좀 필요하다, 요것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뭐 이더리움 ETF의 승인이 좀 코앞에 다가오긴 했지만, 근데 이것이 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고 이 조정 장세를 끝낼 만한 그만한 임팩트는 저는 아니지 않을까. 그러니까 물론 이더리움 ETF 승인이 나게 되면 이 알트들은 좀 어느 정도의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, 그런데 이 조정 장세를 깨는 그런 큰 움직임에 있어서는 이 이더리움 ETF 승인은 그 파급력은 좀 약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비트코인에 관한 그 한 방이 좀 터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런데 그 한 방에 대해서 요 캐시우드가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 기사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, 이 캐시우드가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 중간에 위치를 했는데, 그런데 진짜 큰 상승은 강세장이 끝날 무렵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포물선 패턴, 그러니까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, 그래서 현재는 강세장 중반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,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향후 몇 달 내 주요 종합증권사 중 한 곳 이상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것을 보는 순간 요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한방,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전 세계 자산 운용사를 순위를 매겼을 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위는 블랙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2위가 뱅가드 그룹, 3위가 피델리티, 4위가 스테이트 스트리트, 5위가 모건 스탠리, 6위가 JP 모건, 요런 순으로 지금 자산운용사 순위가 매겨지는데, 그런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블랙록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현물 ETF를 또 취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전 세계 자산운용사 2위인 바로 요 뱅가드 그룹이 아직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, 이게 2024년 1월 10일이니까 요때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났던 그 시기인데, 그런데 뱅가드는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 제공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내재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 뱅가드는 취급을 안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 뱅가드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 스트리트, 찰스 슈왑도 여전히 지금 경쟁에 불참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순위에서 피델리티 다음으로 스테이트 스트릿이 위치해 있어요. 그래서 뭐 뱅가드든 스테이트 스트릿이든 이런 굵직한 자산 운용사가 현물 ETF를 취급을 하겠다라는 그 입장 선회를 하게 된다라면, 이것이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주면서
상승의 흐름으로 좀 이끌지 않을까,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뱅가드 그룹 같은 경우가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3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. 그런데 현재 이 뱅가드 CEO가 올해 은퇴를 예정이라 하면서 그렇다면 바뀐 CEO는 혹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그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까, 그것에 대한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. 그래서 요 기사도 한번 보여드리면, 요건 5월달,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, 뱅가드의 차기 CEO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, 여기 보시면 뱅가드 신임 CEO로 임명될 예정인, 그러니까 아직 이 CEO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아직 바뀌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 CEO가 버젓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, 내가 CEO가 된다라면 다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하겠다, 이 말을 당연히 할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기사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기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올해 5월 14일에 이 살림 램지를 뱅가드를 이끄는 최초의 외부 CEO로 7월에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,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 CEO가 바뀌지 않을까,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뱅가드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출시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 기대치는 당연히 낮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 뱅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그 출시를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다시 이 상승의 신호탄을 알리는 그 방아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 생각이 또 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진짜 이것이 일어날지는 뭐 좀 더 그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,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뱅가드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것은 명확한 그 시대적 흐름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분명한 건 어떤 이유가 되든 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하는 그 한 방의 이벤트는 분명히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이 조정장의 흐름이 뭐 여름 내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, 어쨌든 이 조정장세를 잘 버티기만 하면 다시 이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에는 뭐 매크로적 요인이나 그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정해져 있는 수순이지 않을까,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